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익명입니다. 7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또 오랜만에 키죠? 여러분들 생각에 클레이티 법안 본회의 7월 20일에서 8월 초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통과된다, 통과되지 못한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올해 힘들 거다, 앞으로 힘들 것 같아. 이런 설왕설래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과연 가격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법안이 가지는 파급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안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숲을 바라봐야 되겠죠. 유가, 금리, 환율, 이란 전쟁, 고유가, 그로 인한 연준에 대한 긴축,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왔었죠. 자, 그런데 그 이슈와 상관없이 반도체 지수, 얘는 미친 듯이 튀어왔습니다. 이란 전쟁 고유가와 상관없이, 연준의 긴축과 상관없이 얘는 치고 올라왔어. 얘가 언제까지 더 칠 수 있을까요? 저는 헤드를 형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보시면 5월 27일 이 구간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구간입니다. 5월 27일 이 구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기 레버리지 ETF, 일명 삼전 레버리지 ETF라고 하죠. 이때 출시를 합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 외국계 자금이 조금 들어왔어. 찔끔 양몰이를 했던 거죠. 지금 헤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 내려왔다 또 칠 겁니다. 칠 때 미디어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반도체 전문가 또는 인플루언서, 더 간다, 반도체 더 간다, 미친 듯이 간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 왜 지금 출시했을까요? 만약에 얘가 더 간다면 추후에 출시를 했어야 된다. 더불어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 꺾였다. 세 번째, 고정거래 가격이 따라온다. 그러면 실적이 꺾인다. 실적이 꺾이면 증권사의 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된다. 그 전에 주가는 먼저 꺾인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에요. 매일 개인계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키움이죠. SK하이닉스인데 한 달 동안 813만 주가 무려 782만 주가 개인계로 고스란히 넘기고 있어. 이거 기억나? 이때가 고점 형성할 때예요. 6월 11일부터 6월 18일 정확하게 헤드가 형성될 때, 이때 외국계가 또 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넘기고 있다. 이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기준 7,800만 주, 7,900만 주가 개인이 7,400만 주 가까이 넘기고 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반도체에 있던 이 자금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개인이 추세를 강화시키는 건 맞는데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스마트머니, 고래, 보이지 않는 고래겠죠. 그들이 몇 년의 에너지 응축기 위해, 보면 1년, 2년, 3년, 최소 3년의 에너지 응축기 위해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겁니다. 제대로 된 폭발이 나왔던 거죠. 그럼 다음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코인 시장은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봤더니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XRP 거래량이 894억이에요. 1000억도 되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1400억, 이더리움이 439억인데요. XRP가 많았을 때는 평균 10조가 넘었어요. 평균 10조가 넘었었고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평균 거래대금이 10조가 넘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00분의 1 토막 나겠죠? 100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조라고 해도 10조면은 1조면 10분의 1, 1000억이면은 맞죠? 헷갈리는데 100분의 1 이상, 몇백분의 1 토막 나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시 정리했는데요. 10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완전히 소화되어 있다. 자, 많았을 때는요. 30조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1일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실제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요. 자, 그럼 자금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금과 은으로도 가고 주식으로도 가고 코인으로도 가겠죠. 근데 코인은 그동안 혼자 유독 수급이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여기 진입하는 개인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법안 통과가 되는 걸 확인하고 가격이 뛰는 걸 보고 확인하겠다? 언제나 그랬지만 반도체도 과연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이 가격은요. 저라면 200만 원 이상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200만 원이라도 이 가격에서도 바닥에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이 구간을 견디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합류할 수가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차에서 떨어지면 그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새로 합류해서 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안은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미국 시장금리인데요. 국채 10년물 시장금리입니다. 자, 보시면 1개월 동안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고요. 3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1년을 보더라도 올라가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10년물 시장금리가 아직 4.46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죠. 시장금리가 계속 높아져 있으면 사실상 미국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캐비너 씨가 매파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헷갈리는데 점도표를 찍어봤더니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유가는요 이미 오늘 기준으로 WTI 선물이 69.3달러 요 부근입니다. 유가는 내려왔겠죠.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 이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선 페드의 통화정책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백악관의 국채 발행량도 중요합니다.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페드가 시장금리를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백악관에서 미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량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국채 시장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엮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와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에 엮는다.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미국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팀 스캇. 저는 동의합니다. 7월에 클래리티법,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됩니다.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여서 명확한 교통 규칙을 마련하고 미국의 혁신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를 낼 때이다. 법안 통과에 대한 파급력,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XRP, 미국 클래리티법 기대감 속에서 기간 도입 준비하나. 사실상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코인들이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다들 알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한 문이 허물어질 때 지금 장벽을 쌓아놨거든요. 그 물이 댐으로 막아놨어. 못 들어오게. 이 댐을 치워버리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그럼 이때 댐으로 물이 들어올 때 과연 누가 이 댐에 물을 가장 많이 제끼는지, 받아낼 수 있는지 준비된 그런 코인만이 거기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일례로 오늘 오픈 USD 요거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이걸 보고 또 XRP와 리플렉과 경쟁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달러 인덱스. 자, 달러하고 뭘 비교한 거죠?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루네 이걸 비교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또 하나 IMF 통화 인출권 여기에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이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5대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이 IMF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요. 디지털 달러, 디지털 돈이에요. 근데 얘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화에서 달러로 바꾼다. 달러로 송금한다. 또 엔화에서 페소로 송금한다. 루브라, 러시아 루브라에서 원화로 송금한다. 여기에 브릿지 통화가 필요합니다. 이 브릿지가 뭐다? 바로 XRP입니다. 왜 XRP가 스위프트와 리플렉과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세계 3대 유택을 지원 유로CC, 미국의 DTCC, 독일의 클리어스트림 거기와 함께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도 리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다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리플이 참여를 딱 하고 있다. 스텔라도 참여하고 있고요. 리플도 참여한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미 국채를 꽂기 위해서 이미 테더,
미 국채 보유 193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 제치고 세계 17위이다. 미 국채에 쓸어담는 테더 서클, 보유액 사상 첫 한국 넘었다. 스테이블 코인에 거기에 코인 관련 기업들이 미 국채 거기를 꼽는 겁니다. 갖다가. 리플의 RLUS도 마찬가지요. 유동성 15억 달러 돌파했는데 RLUS는 달러 예치금과 단기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으로 담보가 된다. 여기 왜 미국 국채가 꼽혀지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김질해야 된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미 국채가 여기 연결되어줘야 돼. 그래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반도체는 끝단을 향해서 보시면 왼쪽 어깨 헤드가 형성됐다. 이미 외국계는 탈출하고 있다. 오른쪽도 어깨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금이 기본적으로 빠져나오는 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코인 시장은 4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쪼그라들어 있다. 댐을 쌓아서 아예 유동성을 막았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다. 이 5대양 6대주에 장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XRP는 여기서 브릿지 역할을 담당한다. 스테이블 코인 CBDC,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 거액 결제형, 소액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RWA, 실물 자산 토큰화, NFT, 대체에 불과한 토큰, 즉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토큰화한 게 RWA. 그 안에 토큰 증권, 증권을 토큰하는 것이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NFT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 시스템을 XRP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점인 자금을 막아놨었던 그 법안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상원 지도부 7월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헷갈리시면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기회를 잡기가 힘들 거라는 거. 왜? 마찬가지였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다. 폭발이 나오면 기회를 안 준다.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이 영역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 에너지는 이동을 한다. 증시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주식에서도, 금과 은에서도 자금이 이동해 나가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이 정말 끝단으로 갈리는 분기점이라는 거. XRP 거래량 800억 원.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가 30조, 10조. 여러 번 10조를 찍어줬었다. 지금 거래량이 100분의 1 토막 나 있다. 반도체는 지금 헤드가 형성됐다. 그러면 여기에 본회의가 다가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가장 가장 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가장 좋아질 거에 선택을 합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먹을 게 많을까요? 더 얘가 먹을 게 많을까요? 아니면 가장 안 좋은 데서 먹을 게 많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누구를 만나느냐가 시장의 본질을 볼 수 있느냐, 숲을 볼 수 있느냐, 유가금리 환율, 매크로를 읽을 수 있느냐, 달러 인덱스, 페드의 통화정책, 기업에 대한 실적과 반도체에 대한 업황, 그리고 마무리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생태계, 여기에 본질, 이면에 흐르는 조각들을 연결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숲을 볼 수 있느냐.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